네, 안녕하세요. 정고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급맥을 읽어라. 2023년부터 4년까지 개통될 주요 역사,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이 좌측편에 있는 지하철 노선도가 아이고 나 인쇄 또 새로 해야 되나 라고 이야기하고요. 앞으로 정고수 머리 위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릴 곳이 어딘지 남들보다 먼저 알 수 있다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출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진행토록 할게요. 부동산 기본 원리 간단하게 알아보고요. 23년부터 4년까지 개통될 주요 역사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 상승의 기본 원리를 요약하면 이렇죠. 무슨 학개론이나 원론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래요. 자연 요인, 사회 요인, 경제 요인, 법 행정 요인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회 요인과 경제 요인이 가장 부동산 가격의 주요한 축이다 이야기할 수 있고요. 사회 요인에서는 심리적인 요인이 가장 크게 발동을 해요. 즉 오늘날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면은 나도 지금 사야 되나라는 불안 심리가 조정되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도 매수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부동산 가격이 막 떨어지기 시작을 한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기다린다면 조금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린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경제 요인을 놓고 보면은 가장 큰 테마입니다. 조세 정책, 나라에서 어떻게 주무르는지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허나 정고수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회 요인이고 경제 요인이고 간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데 있어서 공통되게 조성되는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곳을 남들보다 먼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부동산 백전백승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나?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오늘날은 사람이 별로 없는데 앞으로 이렇게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질 곳을 남들보다 먼저 선점해서 갖고 있으면 된다.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그 어떤 거든 간에 시장 논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내 자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은 23년과 24년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23년은 10개의 역사, 주요 역사 개통 예정이고요. 24년에는 16개 역사가 개통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23년 같은 경우에 주요 역사 4개, 24년도 4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모든 자료를 간단하고 정확하게 살펴보고자 하신다면 네이버에 들어가서 그냥 미래철도 DB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세요. 과거서부터 개통됐던 역들에 대한 스토리가 굉장히 자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는 사이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23년 주요 개통 철도가 되겠습니다. 1번 타자죠. 대곡소사선이 되겠습니다. 이건 서해축의 일원으로서 가장 서북쪽 위쪽에 만들어지고 있는 철도 역사가 되겠고요. 가장 먼저 소사 원시선으로서 23km 연장을 했고요. 18년 6월 16일 날 개통을 했습니다. 서해축 철도 중에서 가장 먼저 개통된 철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개통되는 역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대곡소사선이 됩니다. 자,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총 18km 정도가 되고요. 22년 8월 27일 날 원종에서 소사, 23년 1월 31일 날 원종에서 대곡까지 연장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어서 이 아래쪽으로 서해선 복선전철, KTX와 GTX와 마찬가지의 파급력을 지닌 철도죠. 내년 중에 개통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개통까지 스토리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대곡소사선 올해 또는 차년에 개통될 예정인데 이 역사의 스토리가 무려 2000년도부터 시작이 됐다. 오늘날로부터 22년 전부터 운이 띄어졌던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후 시간이 지나 2008년 5월 30일 날 기본계획 고시 국토해양부가 발표를 했더라.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원래 빨리 개통이 됐어야만 했어요. 허나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오늘날 개통되는 사정이 되는데 크게 3가지 이유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늦어졌고요. 자, 두 번째로 대곡소사선 같은 경우에는 한강 밑을 지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따라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공사기법이 들어가는데 과거 부전에서 마산까지 연결됐던 철도가 있었는데 그때 까딱 공사 잘못해서 물이 쳐들어왔어요.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차근차근 진행했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다. 자, 마지막으로 김포공항 역사가 되는데 대곡소사선에서 가장 핫한 역이기도 해요. 이곳은 이미 많은 철도가 위치되어져 있기 때문에 플러스 대곡소사선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에서 많은 공사가 이루어져서 조금 더 시간이 지연이 됐다. 이 부분을 뉴스 기사로 보면 이렇습니다. 21년 11월 11일 대곡소사 209 한강 하저 쉴드
TBM 터널 작업 완료라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 촬영 한번 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전에서 마산, 과거에 터널이 붕괴가 돼서 이렇게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내려왔고요. 여기서 간단한 상식 하나, 지하철 공사 중에 한강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막나? 이렇게 막는다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전부 다 땅 밑이에요. 흙밭이고, 자, 그렇게 되면은 요 사이사이로 진흙물이 쏟아져 내려오겠죠. 그 사이에 관을 심습니다. 이 사이사이에 소금물을 넣어서 이 관을 얼려서 통째로 동결을 시킨 이후에 파내버리는 방법. 이 방법을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하죠. 한번 까딱 잘못했다가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늦어진 시간으로서 개통할 수밖에 없었다. 자, 마지막으로 김포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미 9호선 공항철도, 김포 경전철 5호선까지 자리하고 있고, 그 가장 우측의 대곡 라인을 뽑아서 이렇게 환승 라인을 만들려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개통까지 좀 지연이 됐다. 자, 뿐만 아니라 공사 중에 김포공항 역사에서 한번 불도 났다고 해요. 자, 그러면 대곡 소사선 라인 중에서 가장 핫한 곳, 정고수가 예전에 영상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소사 같은 경우에는 부천 부동산 미래 먹거리 편에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부천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살아남을 좀비 부동산, 단 김포공항 같은 경우에는 친절한 부동산 김포공항 복합환승센터, 마지막으로 대곡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부동산 다망해도 끝까지 살아남을 그곳이라는 제목으로 영상 만들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동두천에서 연천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999년 12월부터 운이 띄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2011년 11월 8일 날 고시문이 발표가 됐어요. 자, 주요 경유지는 동두천역, 소요산역, 초성리역, 전곡역, 연천역이 되겠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개량이지만 초성리 같은 경우에는 이전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시문 전체에서 핵심 단어는 이거예요. TSR 등 대륙철도 연계망에 대비하겠다. 자, TSR 뭔지 먼저 살펴보면은 러시아의 모스크바로부터 블라디보스토크를 가로지르는 9,288km 세계 최장의 시베리아 횡단철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보도자료 22년 1월 4일 날 발표됐고요. 따라서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TSR 등 대륙철도망을 이어지는 철의 실크로드 시대를 여는 새로운 시작이 될 거다라고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자, 역사 스탑존 지도로 보면 이렇죠. 동두천부터 쭉 올라가고, 그게 조금 더 연장이 돼서 연천서부터 신망리, 대강리, 신탄리, 철원을 지나서 북까지 연결되는 사업이에요. 그 이후에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 모스크바, 베를린, 파리 등 유럽까지 철도 타고 날아간다. 오늘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섬나라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물자를 나르든 사람을 나르든 비행기나 배편 아니면 답이 없죠. 허나 이것이 만들어진다면 사람과 물자는 철도를 타고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 이게 지금 오늘날 서쪽 끄트머리 연천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현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22년 5월 16일 날 국가철도공단 보도자료를 보면은 공정률이 83% 진행이 됐고 2023년에 개통 예정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료 또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이쪽 일대에 집을 샀죠. 그래서 문제가 많았는데 연천시 도시계획 토파보기라는 유튜브 자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서해선 복선전철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 같은 경우에도 1999년부터 운이 띄어지기 시작을 했고 2010년에 고시가 됐습니다. 자, 그 라인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빨간 라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화성 송산서부터 평택을 지나서 충남 도청까지 연결되는 그 사업, 서쪽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고속철도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서쪽 부분 자세하게 지난주에 영상 하나 만들었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서해 쪽으로 왜 반드시 철도가 들어가야만 하나라는 이유인데, 자, 서쪽 같은 경우에는 서해안신 산업벨트라는 테마를 가지고 국가가 개발 중에 있어요. 산업이란 단어는 일자리라는 의미랑도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평택항을 중심으로 삼성, LG, 현대, 하나, 신세계, SK 등이 판을 짜고 있다. 이렇게 서쪽 부근으로 그 축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 중심에 이렇게 평택항만이 자리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해당 영상 서해선 복선전철 2023년 개통하나 영상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2024년 주요 개통 철도 역사가 되겠습니다. 24년에 가장 단연 이 역사를 뽑을 수가 있겠죠. GTX A 노선이 될 것 같고요. 자,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예전부터 계획을 했죠. 2007년부터 판이 짜기 시작을 했고요.
동탄 2지구 계획부터 운이 띄어졌어요. 그래서 뉴스를 과거로 조금 올라가서 보니 지금으로부터 약 13년 전 뉴스입니다. 2009년 4월 14일 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세계 노선안 확정. 정고수가 과거로 시간을 돌린다면은 그때 가서 이 뉴스를 보고 일산 킨텍스 쪽에 와서 49층짜리 그것을 분양받지 않았을까? 오늘날로 시간을 돌려보면은 매우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킨텍스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었다. 언제적 얘기다? 13년 전 얘기다. 자, 이뿐만 아니라 2009년 5월 달에는 4개의 노선까지도 운이 띄어졌었다. 자, 그러면 노선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죠. GTX A 노선 운정서부터 동탄까지 연결되는 사업인데 이 중에서 2개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조금 다르게 지연되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가장 먼저 고양 창릉역이 되죠. 자, 창릉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 대곡소부터 연신내까지 한 번의 다이렉트로 연결을 계획했으나 이 가운데쯤에 고양 창릉지구를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을 하면서 야, 기왕 철도 라인 까는 김에 여기 역사 하나 만들자라고 해서 들어가는 역사가 되죠. 따라서 여의도까지 25분, 서울역까지 10분, 삼성역까지 15분이면 닿는 그것. 어쩌면은 고양 창릉 신도시보다 먼저 역사가 개통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강남판이 바뀌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데 봉은사부터 삼성역까지 영동대로 복합개발이라고 불리는 그것. 지상광장, 정류장, 공공상업시설, 통합대합실, GTX A 신호선, 위례신사선이 들어가는 그것. 대한민국 미래먹거리의 판을 짜는 현대. 그 현대가 엄청난 부지를 가지고 있는 그곳. 이곳에도 GTX는 꽂히고 28년을 예정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관련돼서 영상 많이 만들었어요. 2025년 대한민국 최고 금싸라기 땅은 어딜까? GTX A 용인 구성역. 어서와 파주는 처음이지 GTX A. 정보수가 GTX A 모형도 한번 타봤습니다. 다음으로 하늘노선까지 또 이곳 일대로 꽂힌다고 하죠. UAM선 하늘노선을 잡아라. 자, 마지막으로 GTX 역이 어떤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의 움직임까지 이 많은 영상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수원발 KTX 직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정리부터 지제까지라고도 불리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0년부터 움직임이 보였고 21년 4월 16일 날 실시 계획을 승인을 했습니다. 자, 고시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죠. 사업 목적은 간단해요. 경부선과 수도권 고속철도 SRT 라인을 연결시키는 게 되죠. 즉, 기존 노선이 있는데 이게 살짝 간격이 있어서 활용도가 떨어지니 이 사이를 이렇게 연결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도 작고 기간도 얼마 걸리지 않는다. 기대 효과로서는 일반 철도와 고속철도를 혼용해서 쓰면서 서울 시흥 간 부족한 선로 용량도 해결할 수 있고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고속철도 수혜 지역도 확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뜻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업은 325억 원밖에 투자가 안 되지만 그 효과는 매우 클 거로 예상이 되고요. 24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직결 사업 간단하게 사진으로 살펴보면은 요렇게 요만큼 연결하는데 325억 원을 쏟아붓겠다라는 뜻이 되고요. 기존의 경부선 라인과 고속철도 라인을 요렇게 연결토록 하겠다. 자, 지도로 보면 요래요. 요 빨간 색깔 라인만큼만 연결을 하면 경부선과 고속철도 라인을 크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자, 기대 효과 굉장히 글로 많이 써 있으나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스탑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걸 GTX에서도 활용을 하죠. GTX D노선 김부선 신설 확장, GTX B노선 활용 용산까지 직결이란 내용이 되는데 바로 D노선이 이렇게만 만들고 나머지 B노선 라인을 통해서 용산까지 들어가겠다. 즉 새로운 철도 라인도 만들지만 기존 철도 라인도 활용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예산도 다운시켜서 쓰겠다. 그 사업이 수원발 KTX 직결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교외선 대곡에서 의정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엄청 예전부터 진행이 됐죠. 무려 1963년도에 개통했던 역사가 되는데 2004년도에 정기여객 열차가 중단을 했어요. 이유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은 이용객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뜻풀이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날은 철도역이 다니지 않지만 앞으로 활발하게 철도가 다닐 걸로 예상이 되고 그 개통일은 2024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능곡서부터 출발해서 GTX-A가 멈추는 대곡역을 지나서 대정, 웡릉, 삼릉, 벽제, 일영, 장흥, 송추를 지나 의정부 역사까지 라인이 연결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생각해볼 점이죠. 이 가운데 빨간 색깔이 잔뜩 멈추는 이 섹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거예요. 의정부 역사는 GTX C노선이 멈추고 대곡역 같은 경우에는 GTX-A가 멈춰요. 그리고 이 가운데 일대에는 부동산이 오늘날 거의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값이 매우 저렴한 편인데, 예를 들어 이 역사가 2024년에 개통을 하면 시간이 지나 의정부 역사로 가서 GTX C노선 타고 내려갈 수도 있고 대곡으로 가서 A노선 타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 좋고 사람 좋고 부동산 가격 저렴하고 직주 근접에 매우 탁월한 노선을 품고 있는 이곳, 한 번쯤 주목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22년 4월 5일 날 기사가 되겠습니다. 고양 양주 의정부 연결 교외선 안전진단 사전조사 진행 시작했고요. 1963년 8월 관광 여객 화물 운송 등으로 활용을 했으나 2004년도 적자를 이유로 운행이 중단됐다. 그러나 이후 활용도가 높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국비 497억 원을 투자를 해서 기존 선로를 조금 더 갈고 닦고 2023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예정이다. 자, 이렇게 오래된 선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분위기도 제법 운치가 있었어요. 따라서 BTS 봄날 뮤직비디오에 여기 일영역 등장을 했고 정부수도 현장을 가봤는데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심지어 역사에 빨래가 널어져 있었어요. 그 앞쪽에 전원주택 사시는 분이었는데 이쪽 일대에 자기 빨래 걸어놓고 심지어 역사 앞쪽에는 엄청난 쓰레기도 많았었다. 허나 앞으로 이쪽 일원이 천지개벽할 수밖에 없다. 자, 해당 영상도 정고수 제작을 했습니다. 의정부 부동산 미래 먹거리. 자, 보글보글 의정부 부동산이 끓고 있습니다. 이 두 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해선이 되겠습니다. 동해 북부선 53년 만에 복원을 하고 대륙철도망 연결길을 열도록 하겠다라고 2020년 4월 24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보도를 했어요. 자, 지도로 보면 이렇죠. 이 동쪽 바운더리 동해안 에너지 관광벨트 라인을 개발하겠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고요. 자, 이 또한 아까 서쪽 축과 마찬가지로 서쪽 끝 연천으로 지나서 북으로 연결되고 동쪽 강릉을 지나서 북으로 연결을 한다. 그 판이 오늘날 짜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축을 그리는, 가장 큰 그림을 그리는, 가장 큰 수혜를 가져가는 곳이 강릉일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날은 역사가 없지만 앞으로 만들어질 역 중에서 가장 큰 테마를 품고 있는 그곳, 바로 남강릉 역사라고 손꼽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자와 사람을 이동하는데 오늘날 아무도 없는 남강릉이라는 이 지역에서 원주로 철도를 뺄 거예요. 그러면 서쪽으로 이동해서 원주로부터 또 어떻게 뻗어나가냐? 서울도 가고 인천도 가고 제천도 가고 춘천도 가고 평택도 가고 부산도 가고, 따라서 남강릉이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사통팔달 어디든 갈 수 있는 철도망이 구성이 될 것이고요. 따라서 오늘날 강릉시 남강역 물류단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토록 하겠다라는 뉴스, 친환경 물류 허브 거점단지 편입 예정 토지 선매입 중이다라는 기사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강릉시 2022년 주요 업무 시행 계획에 들어가서 보면 자, 목차 내용 중에 강릉형 허브 거점 도시를 조성토록 하겠다 33페이지가 나오고요. 자, 그 추진 목적을 보면은 이쪽 일대에 엄청난 일자리를 넣도록 하겠다라는 부분 체크해 볼 수 있고요. 그 지역을 남강릉 IC 1원, 사업비는 4,600억 원 정도로 잡혀져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2월 9일 날 개발행위 제한지역이라는 내용의 고시를 강릉시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 섹터가 표기된 지도를 보면 이렇죠. 이렇게 오늘날 강릉선 KTX가 다니고 있고요. 그 중심에 남강릉역이란 곳이 이쪽 일대에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오늘날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동해고속도로 남강릉 IC가 바로 이곳에 위치되어져 있습니다. 위에는 철도가 다니고 아래에는 차량이 다니고 그 사이격 요 섹터에 바로 엄청난 일자리가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면 일자리가 있고 철도가 있으면 그 맞은편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불보듯 뻔하게 엄청난 주거단지가 조성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사로부터 배우는 투자의 맥, 돈의 흐름을 읽는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 라는 두 가지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역사일 것 같아요. 자, 역사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이렇죠. 인류사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기록, 어떤 사물이나 사실이 존재해온 연역, 자연현상이 변화해온 자치, 이렇게 뜻풀이할 수 있는데 이거를 부동산이나 접목시켜보면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의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 있어서는 어떠한 역사가 존재를 했을까? 그 중심에는 언제나 단연 철도라는 테마가 그 중심에 있었고요. 정부에서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철도 개발을 해요. 반드시 타당한 이유, 충분한 이유, 합리적인 목적이 있지 않는 한 절대 철도 역사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고로 예산이 투하되고 업체가 선정이 되고 산만 떴다면 한번 멈출 수 없는 게 철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곳 역사 일원을 남들보다 먼저 선점해서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하면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공식에 의해 나의 자산은 증식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부동산의 미래를 어쩌면 이 영화 포스터처럼 미리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해보며 이 시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수였습니다. 안녕.